제주 사람인데 왜 물고기를 안 드시지? 나는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게 그의 숨소리였다. 고요한 제주 바닷가 마을.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단 한 번도 그 바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녀가 카메라를 들이대기 전까지 아무도 그녀에게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낡은 사진 한 장과 흐릿한 쪽지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죠. 이건 그냥 가족의 이야기 아닙니다. 당신도 끝까지 보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제주도의 거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구좌읍 세와리의 오래된 집. 그곳에서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제주 음식들이 정갈한 밥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조정할 때 방 안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죠.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처럼 정겹고 어딘가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구이도 같이 먹어요. 제주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걸로 특별히 사왔어요. 하늘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바다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나는 됐다. 단 세 마디.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계곡물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항아리처럼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죠. 제주 사람인데 왜 물고기를 안 드시지? 하늘의 작은 궁금증은 마치 조약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것처럼 점점 더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기억 속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바다에 묻었습니다. 그 깊고 푸른 제주 바다는 할머니에게 반짝이는 추억이 아닌 가슴 한켠에 깊이 묻어둔 아픔이었지요. 마치 장독대 뒤편에 감춰둔 낡은 사진첩처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맺혔다 사라진 그 물기는 60년도 더 된 슬픔의 흔적이었죠.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밝은 이야기 뒤에 숨겨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물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그 무엇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손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난 이에 대한 약속처럼 할머니는 묵묵히 그 서러운 맹세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마당 끝 낮은 돌담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그 바다는 할머니에게 그리움이자 아픔이었습니다. 매일 보아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어느 흐린 오후 집안 창고를 정리하던 하늘의 손에 낡은 나무함이 잡혔습니다. 장독대 뒤편 햇볕도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던 상자였죠. 손때 묻은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색이 입혀진 흑백 사진 한 장과 바람에 다른 쪽지가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까만 물소중이를 입은 소녀와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등 뒤로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소녀의 웃음은 지금의 할머니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쪽지의 글씨는 빗물에 번진 듯 했지만 그 한 줄은 선명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바다를 보면 내 생각이 나겠지. 하늘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밑반찬을 꺼내던 엄마의 손이 그 질문에 딱 멈췄죠. 그 얘기 절대 꺼내지 마. 엄마는 그날 이후로 바다를 증오해. 그 말은 문을 꽝 닫는 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와 같은 아픔이 묻어 있었죠. 마치 대를 이어 전해진 슬픔처럼요. 하늘은 그 말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가 마치 낡은 고가구 속에 숨겨둔 보물처럼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소녀는 누구였을까?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마당 끝에서 하늘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쪽지의 글씨체는 할머니의 된장찌개 냄새처럼 왠지 모르게 정겨웠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평생을 담아낸 그리움이 서려 있었지요. 마치 겨울 내내 간직했던 김장김치의 진한 맛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풍처럼 둘러친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새어들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는 툇마루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항상 바다와 반대편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죠.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손주의 얼굴을 본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하늘이 들고 있는 나무함을 발견하자 그 미소는 가을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멀어진 듯한 너무도 슬픈 침묵이 둘 사이를 감쌌습니다. 하늘은 제주 음식 이야기, 영상을 찍으며 마을 어르신들을 한 분씩 만났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제주 음식 이야기를, 카메라가 꺼지면 조심스레 할머니 이야기를 물었죠. 순자,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오빠밖에 없었지. 부모는 일찍 가고 둘이서 바닷가에서 자랐어. 그날도 둘이 같이 물질 나갔다가 걔만 돌아왔어. 바다가 사람을 데려갔지. 누구도 책임 묻지 않았지만 그 애는 그날 이후 바다를 절대 안 봤지. 물고기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으니까. 하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할머니에게는 몇십 년간 끝나지 않은 악몽이었던 거죠. 그 푸른 물결 위에서 펼쳐진 슬픔의 무게가 하늘의 가슴에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보는 제주의 바다가 할머니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니. 마치 오래된 장롱 속에 고이 접어둔 한복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묻어둔 아픔이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가 왜 집 안쪽 방에서만 주로 지내시는지, 왜 바다가 보이는 창계는 절대 앉지 않으시는지, 그 모든 이유가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파도 소리가 아직도 휘몰아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 드라마처럼 하늘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린 소녀와 오빠가 바다에서 함께 물질하던 모습, 혼자 돌아와 바닷가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순자의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떠올랐죠. 해질녘, 굽이치는 파도 소리를 등지고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는 할머니의 마른 손길을 보니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왔는지 새삼 생각하게 됐어요. 마치 비 온 뒤 돌담길에 핀 이른 모를 들꽃처럼 소리 없이 그저 꿋꿋이 피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피해온 그 이야기를 마침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까지 죄책감 때문에 물고기를 못 드셨던 거야? 비 오는 저녁, 하늘은 카메라를 끄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독대 옆 평상에서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빛은 저 멀리 다른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 오빠 이야기 해도 돼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비에 젖어가는 마당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보찜을 풀어놓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게
그 애 숨소리였다.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수십 년간 봉해진 편지를 읽는 것처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심했어. 그래도 우리는 나갔지. 가난했으니까. 그때 갑자기 거센 물살이 왔고 망사리가 터졌어. 우리 둘 다 줄에 얽혔지.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서는 오래도록 참아온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요. 내가 줄을 잘랐다. 둘 중 하나만 나올 수 있었어. 근데 난 살아야 했어. 내가 하늘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에는 여전히 해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걸 아무에게도 말 못했구나. 일주일 뒤 하늘은 할머니 몰래 바닷가에 작은 표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지 못했던 그 바다. 해철 오빠가 잠든 그곳에요. 정해철 1940에서 1954. 바다에 잠든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주도 해녀 이야기 그 끝엔 바다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와 화해하지 못한 한 소녀의 84이 된 지금까지 계속되는 슬픔이요.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할머니. 하지만 결국 손주의 손을 꼭 붙잡고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죠. 70년 만에요. 그리고 하늘이 준비한 작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고등어구이 한 토막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바다 앞에 다시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 물고기 한 점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물 속에서 웃었죠. 짠내 나지만 이제 좀 덜하다. 그 말은 어쩌면 오빠에게 건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용서의 말이었을지도요. 소금기 배인 그 고등어 한 점은 할머니의 마음속 무겁게 자리했던 돌덩이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나 봅니다. 이른 해가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그날의 기억. 마치 창고 깊숙이 묻어둔 오래된 물건처럼 꺼내보지 않으려 했던 그 아픔이 이제야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촬영한 영상은 단순한 제주 음식 이야기를 넘어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슬픔과 그 끝에 작은 화해를 담은 이야기가 되었어요. 마치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따뜻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말이죠. 바다가 바라보이는 할머니의 작은 집. 이제 그 창문은 조금씩 더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비린내가 섞인 된장찌개 냄새가 서서히 그 집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땅처럼 새로운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제서야 진짜 할머니의 삶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깊은 상처는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침묵 속에 감춰진 아픔이 결국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그 무게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또 누군가의 오래된 상처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스한 기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